will이라는 동사에다가 ing, will be ing 형태가 되는 게 미래 진행형이고 해석은 뭐뭐 하는 중일 것이다. 미래 완료 진행은 will have pp가 미래 완료인데 거기서 비동사 ing랑 합쳐서 어떤 형태가 나온다? will have been ing가 나오는 게 either time 나오고 주어 다음에 동사가 현재형이 나왔다. 그러면 주어는 무조건 will have pp나 will have been ing while절 안에 과거 진행 주절의 과거 혹은 과거 진행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지만 while절 안에는 무조건 진행형이다. 과거 진행형이다. 그 GTF에서 나오는 것들만 좀 배웠고 실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조동사 챕터 2죠. 조동사 문제를 한번 보고 조동사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조동사는 제가 첫 번째 그때 영강에서 말씀드렸듯이 타입이에요. 타입이란 B라는 건 제가 뭐라 그랬죠?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무조건 해석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문맥상 해석을 해본 다음에 조동사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틀릴 수 있는 단원이 조동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조동사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를 살펴보고 몇 가지 문제도 풀어보면서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만 풀리는구나 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출제 포인트 뭐 can이라든지 그죠? 뭐 might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좋을 것 같고 must 많이 아는 조동사이기도 합니다. will 그 다음에 would. 저희가 이제 책에서는 모든 문법 사항을 조금 빡세게 외울 건데 그래도 다는 나오는 게 아니고 몇 가지 나오는 경우만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할 때마다 어떤 것만 주의해서 공부하시라라는 거를 듣고 그 부분은 주의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can이라는 것은 능력과 가능성이죠. 뭐뭐 할 수 있다. 그리고 may보다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 사용한다라고 해서 it may보다 it can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을 때 우리가 it may, it can을 사용합니다. might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고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 이제 may보다 그리고 이제 may랑 might는 may보다 가능성이 좀 더 희박한 게 might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죠? might는 may보다는 조금 더 낮아요. 가능성이. 뭐 이것도 이제 하나 알아두면 될 것 같고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도 아시겠지만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should도 있고 그죠? 뭐 had better도 있고 GTF에서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뭐 ought to도 있고 뭐 등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must가 처음에 나오니까 포인트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will이라는 거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작정이다, 약간의 미래, 그리고 뭐뭐 할 거야 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would는 과거에 있었던 불규칙한 습관이나 경향 또는 확률이 낮은 습관을 표현, 뭐뭐 하곤 했었다라고 해가지고 뒤에 봤을 때는 used to 부정사랑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동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볼 건데요. 조동사는 우리가 이제 법조동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웬만하게 알고 있는 동사들이 다 법조동사예요. 그래서 이제 뭐 능력, 허락, 가능성일 경우에는 can, could, may, might가 나오고 조언, 필요성, 의무, must, should, ought to, need to, had better, have to, be supposed to. be supposed도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이게 must,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어떤 뜻이에요 이게? must랑 같은 뜻이니까 지금 이거랑 같기 때문에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 때문에 안 보였죠? 오케이, 사진 때문에 안 보였는데 이렇게 그렇죠? 뭐뭐 할 예정이다. 자, 올려드릴게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must랑 같은 뜻이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라는 것은 뭐 will, would, shall. 우리 시험에서 shall 은근히 많이 나와요.
쉘이라는 것은 은근히 많이 나오니까 이거 좀 키포인트. 미래일 때는 쉘입니다. 뭐뭐 할 작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쉘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쉘이라는 거 좀 이제 긴장 좀 하시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조동사가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전문 용어로 법조동사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일반 조동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비동사, 우리 현재 진행형 배웠잖아요. 현재 진행형이 뭐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가 현재 진행형으로 쓰이지만, 그죠? 이일 때 이 비동사도 동사긴 동사인데 조동사죠. 어떻게 보면은 뜻을 좀 도와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반 조동사라고 그러는데, 그건 일반 조동사의 그 경우에는 비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라는 게 있습니다. 두는 이거는 우리가 조동사로 쓸 때는 강조의 두라고 얘기를 하고, 강조의 두는 해석할 때는 정말로 정도로 넣어주시면 돼요. 두가 조동사로 쓰였을 때는 강조의 두도 있고 정말로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조동사 have는 우리가 뭐 have to 부정사, 뭐 have pp 형태 쓸 때도 have pp도 뭐 해왔다라는 의미가 바뀌는 거죠. 따라서 조동사로 볼 수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완료시제를 만들 때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죠. 이거는 그냥 암기 영역. 무조건 암기. 이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시험 보러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음 시험 준비하시면 돼요. 그럴 정도로 무조건 필수적으로 암기가 돼야 되는 경우죠. 일단 may, must have, may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might have p랑 똑같아요. must have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다라고 해서 강한 추측. 거의 100% 그랬음에 틀림이 없어, 이런 의미예요. cannot have p는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 이것도 암기. could have p는 뭐뭐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은 과거 사실에 대한 assume과 가능성을 나타낼 때는 could have p. I could have eaten an apple. 나는 사과를 먹을 수 있었어야 했는데 먹을 수도 있었다. 근데 이제 못 먹은 거에 대한 어떤 그 후회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would have been은 뭐뭐 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과거 사실에 대한 단순한 유감이나 후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빠졌는데 하나만 좀 적어 주실래요? 그 뭐 있죠? should have pp가 뭡니까? 뭐뭐 했었어야 하는데 라고 이제 과거 사실에 대한 아쉬움과 가능성이 한 번 더 들어가는데, 이거는 could have pp보다는 좀 더 강한, 좀 더 상대적으로 강한 후회입니다. 아, 진짜 했었어야 했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should have pp. 이 정도는 여러분들의 암기가 돼야 되고, 이 정도 안 외웠다, 시험 보시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된다.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he may, 그죠? have got lost, 그죠? 그는 뭐 했음에 틀림이 없어. 길을 잃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 다음에 2번 it must have been rained. 이것은, 그죠? it이라는 건 이제 이것은 아니죠. 이거는 이제 그 비인칭 주어라고 해가지고 날씨 같은 거 나타낼 때는 주어를 it을 많이 씁니다. 의미는 없어요. 비가 내렸음에 틀림이 없다. 그 밤 동안에 라고 해서 의미가 바뀌니까 조동사 have pp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의 영역입니다. 넘어가도록 해서, 예를 들어 you can have done it properly. 넌 그거를 제대로 뭐뭐 했을 리가 없어. can have pp. could have pp는 볼 수 있었을 텐데 좀 약간의 후회. I would have done it. 나는 그것을 다르게 했을 거야 라고 해서 의미가 좀 달라진다는. 오케이. 아, 여기 있네요. 이제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라는 게 아까 should have pp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따로 뺐죠, 제가. 까먹었는데 따로 뺐는데, 일단 should have pp는 ought to have p랑 똑같이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라는 과거의 사실 후회고, did not have pp는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뭐뭐 했다라는 의미고, 근데 did not have pp는 별로 많이 쓰진 않습니다. shouldn't have pp는 뭐뭐 하지 말았었어야만 했는데 했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shouldn't have pp를 많이 쓰지 did not have pp는 별로 안 쓰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you should have come a little earlier. 조금 일찍 왔었어야 했는데 라는 거는 퀴즈. 얘가 일찍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일찍 안 왔던 거에 대한 후회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그럼 이제부터 GTF에 나오는 거는 can이랑 could가 정말 많이 나오니까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면은 GTF 절대로 틀릴 리가 없어.
그죠? 꼭 좀 이 개념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금 자세히 본다. 그렇지만 우리는 100점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공부해도 여러분들 따라오실 거라 믿습니다. 자, 조동사 can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뒤에 본동사를 의미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한다. 뭐 다 아는 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can의 용법은 한 6,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능력, 뭐뭐 할 수 있다죠. 이건 너무 많이 아는 거니까 뭐뭐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의문문을 만들 때 can이 나가니까 너 어떤 외국어, 랭귀지 할 수 있냐. 뭐 그 다음에 아래는 아이는 아직 걸을 수가 없었다라고 해서 can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be able to 부정사도 우리가 뭐뭐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개의 이제 차이점이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be able to랑 can이 나눠져 있냐. 일단 우리 can이라는 것은 조동사랑 같이 못 쓰죠. 왜냐하면은 조동사는 연달아 쓸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I must can eat an apple. 이게 되냐 안 되냐. must는 해야만 한다는 뜻이고 can이는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먹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싶은데 이렇게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조동사는 연달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먹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써준다? I must 그 다음에 이 be able to를 이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I must be able to eat an apple. 이렇게 쓰면 괜찮고 의미를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be able to랑 can이 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은 또 과거 미래라는 것은 뭐 미래 같은 거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I will be able to 부정사 이렇게.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죠? 주어가 사람일 때 사용한다. 이거 한번 뭐 볼 중요한 건 아니고 뒤에 수동태 불가. 그죠? 특별한 일을 할 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동사 같은 거랑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정형도 가능하고 미래형, 과거형, 현재 완료형, have been able to 부정사, 과거 완료형, have been able to 부정사, 이렇게 had been able to 부정사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have, can, it 같은 거 못 쓰잖아요. 이런 거 못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완료형으로도 쓸 수가 있다. 이거는 못 쓰는데 이거는 가능하다.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뭐 할 수 있다에 대한 의미에다가 플러스 추가적으로 조동사의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게 be able to고 그게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can밖에 없다. 그 정도만 암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또 이제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도 뭐뭐 할 수 있다인데 가능성을 나타낼 때 can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뭐 시험에 나오는 개념이니까 그 판매량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었다. 이거 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다. 좀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죠. 가능성 추측은 may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can이 may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쓴다는 얘기는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may는 약간 좀 낮아. 그러니까 can은 근데 무조건이고 may는 약간 낮다고 보면 돼요. 이런 용법으로도 can이 쓰이다. 가능성. 세 번째는 추측. 추측은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부정문에서 은근히 많이 쓰여요. 뭐뭐 일리가 없다. 아까 can not have pp도 뭐뭐 했을 리가 없다죠. 그렇게 부정문에서 많이 쓰이고 can have pp, can not have 아까 했었죠? 뭐뭐 했을 리가 없다라고 해서 이 형태로도 자주 쓰인다는 거. 아까 우리 조동사 have pp 때 외웠었죠? 이 형태로도 쓰이고 밑에 형태로도 쓰여요. 이것은 뭐일 리가 없다? 사실일 리가 없다라고 해서 추측의 의미도 은근히 쓰인다는 거, can이. 그죠? 4번 허락허가 너는 이거 해도 돼, 안 해도 돼 라고 쓸 때도 can이라는 거 쓸 수 있다. You can speak over there는 거기서 주차해도 된다 라고 쓸 때는 you can park죠. 여기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can I, may I 라고 해서 허가를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Can I eat an apple? 내가 사과를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 근데 may I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can이랑 may I 차이가 뭐냐 그러면 허락 허가는 may를 사용할 수도 있고 can 또는 could보다 may가 좀 더 격식을 차린 표현이라고 우리가 그냥 암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may I가 좀 높은 거예요. 아래 나오죠? Can you, could you, will you,
new 정도로 보시면 이제 공손한 표현 자체고, may는 여기서 이제 끝판왕입니다. 여기서 may 한번 넣어주세요. may. 이 정도까지. may가 이제 마지막 끝판왕으로 마지막 격식을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 겁니다.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 정도 느낌. 이게 이제 may I 정도. 좀 이제 이건 좀 과한가? 좀 오바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약간 좀 격식을 차린 그런 느낌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이제 강한 의심이나 의혹. Can it be possible?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라고 쓰일 때도 Can it be possible? 이라는 can에 과연 의심, 의혹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 GTF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뭐가 많이 나오냐면 1번과 2번이 제일 많이 나오죠. 우리가 능력,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뭐뭐 할 수 있다, can은 가장 많이 나오고 can하고 could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물론 우리가 그냥 일반 공무원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더 빡세게 준비해야겠지만 그게 아니고 GTF 시험 보면은 이 해석이 될 때 뭐뭐 할 수 있다, 가능성의 정도만 알면은 충분히 다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ld의 용법은 can의 과거형으로 부정은 could나 동사 원형이다. can이랑 똑같이 과거의 능력이에요. 뭐뭐 할 수 있었다예요. 뭐뭐 할 수 있었다 그냥. 그죠? 뭐뭐 할 수 있었다라 표현되는 거고, 그죠? 그죠? 또 과거의 가능성, 뭐뭐 할 가능성이 있었다 정도로 그냥 똑같아요. can의 과거형이에요, 그냥. 또 허가도 있죠. could I? 이렇게 해서 아까 봤지만 이렇게 좀 더 공손한 표현으로도 could you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could you는 can보다 약간 조금 더 공손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could I smoke here? 형씨 내가 담배를 좀 펴도 될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뭐 can I는 친구들끼리 쓰면은 could는 약간 낯선 사람들끼리 쓰는 그런 느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허락도 있죠. 뭐뭐를 해도 되나요? can I, could I, 그죠? may I가 제일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허락 제공도 쓰인다. could는 can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동사 can이 과연 GTF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틀린은 used to speak, used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표현이죠. 스코티시 갤릭을 사용하곤 했다. 이거는 이제 게일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꽤 유창하게 사용하곤 했다. 이거는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서 뭐뭐 하곤 했다는 과거에는 했지만 현재는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아주 유창하게 잘하곤 했다. 언제 하면 그가 뭐 했을 때? 그가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자, 그녀는 hasn't spoken the language. 그죠? 언어를 말하지 않았다. 20년 정도에서 언어를 말하지 않았다. 20년 정도 안 말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녀는 자, 암기 no longer라는 것은 우리 부사로 거의 뭐뭐하지 않게라는 부사예요. 부정부사예요. 부정부사. 그러면은 그래서 그녀는 대화를 할 수가 없다가 제일 맞겠지. 그럼 정답은 뭐가 나와야 돼? can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조동사는 무조건 해석을 해봐야 돼. 2번은 어떻게 돼?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가 근거가 되는 건 뭐예요? 20년 동안 쓰지 않았다며. 앞에 거 나오잖아요. 20년 동안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근거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쓸 수가 없다가 제일 부드럽기 때문에 정답은 can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뭐 may는 뭐 쓰지 않을지도 모른다, might도 쓰지 않을지도 모른다, 쓰지 않을 것이다 라기보다는 쓸 수 없다가 제일 맞겠죠. 왜냐면 그 앞에 20년 동안 안 썼다는 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뭐 구문부서 잠깐만 보면 used 부정사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뒤에 약간의 used to랑 뒤에 나옵니다. used to 부정사도 과거의 습관이고 would도 과거의 습관인데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 뒤에 나오거든요. 뒤에를 한번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자세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ore 2는 이제 GTF 시험부터 많이 나온 건 may나 might의 용법이죠. may랑 might의 용법으로 may는 뭐뭐 해도 된다, 뭐뭐 이건 허가일 때 쓰는 거고 기본적으로 일단 바로 1번부터 넘어가도록 할게요. may는 기본적으로 추측 가능성이 제일 많이 쓰여요. 뭐뭐 일지도 모른다가 가장 많이 쓰이니까 꼭 암기, 이 정도는 암기해야겠죠. 그러니까 GTF에서는 1번이 가장 많이 나와요. 추측 가능성의 용법이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뭔가 확신이 없는 추측 쓸 때 이런 걸 사용한다는 얘기죠.
아까 메이트 혹은 메이 마이트 해피나 외웠었죠?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뭐뭐 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may have pp만의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좀 암기하면 좋을 것 같고, 과거 일에 대한 불확실한 식을 나타낸다. 꼭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까 끝판왕, 뭐뭐 해도 좋다라는 거의 끝판왕이었죠. may may have lunch. 그는, 너는 점심 먹어도 좋다. 물어볼 때는 may I have lunch? 전하, 제가 점심을 먹어도 되겠사옵니까? 이런 의미로 나타날 때 may라는 걸 마지막에 쓴다는 얘기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may는 이제 금지, may not은 부정을 나타낸 금지의 뜻이며 may not, can not, must not을 쓸 수 있는데 must not은 강한 금지를 나타낼 때 쓴다. 이것도 뒤에 나오겠지만 must는 진짜 끝판왕이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의 끝판왕은 must. 진짜 하면 안 돼. 라는 거를 must를 쓰는 거고, may not은 그냥 간단하게 친구들끼리,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느낌. must not은 절대로 하지 마.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도 있다라는 얘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안 아까 했죠? may I 끝판왕이고, 소망이라 그래가지고 may succeed, may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 해가지고 신이 너를 도와주길, may God help you 막 이렇게 해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신이 너를 도와주길, 뭐 may God help you, 신이 너를 제발 도와주기를, 이런 소망일 때도 may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might는 may의 조동사 과거형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고 나오는데 좀 볼까요? may의 과거형으로 쓰이는 게 might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는 말했다. 그가 뭐 할지도 모른다고? 내일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said가 세모 두 개죠. 과거죠. 따라서 조동사 과거형으로 may의 과거인 might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측 가능성 뭐뭐일지도 모른다. 확신이 might는 may보다 좀 더 희박한 경우죠. 그러니까 확신할 때는 might가 제일 끝판왕이고, 제일 쪼렙이고, 그 다음에 may가 이렇게 되는 거죠. 비가 내릴 것 같아.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내릴 것 같은데 약간 좀 40% 미만 정도? 오케이. 나는 시드니 갈 것 같아. 40% 미만 정도. 아까 might have pp, 뭐뭐 있을지도 모른다,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이거는 이제 may have pp랑 똑같죠. may have pp로 똑같기 때문에 암기하면 좋을 것 같고, 과거 사실에 대한 약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근데도 중요한 건 may랑 might는 그냥 뭡니까? 되게 중요한 건 당연히 1번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 정도만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허락 허가도 있죠? 오케이, 이 정도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ay I도 might I도 뭐뭐 해도 될까요? 가능성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 가능성에 대한 건 이제 추측 가능성일 때는 might가 쪼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돌아오면은, 그죠? 가능성의 might가 쪼렙이고 can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보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한 80% 이상 정도로 나타내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쪼렙, might는 쪼렙, can은 만렙,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볼까요? Josh informed me of his plan to ask Charlotte out on a date tonight. However, I warned him that she blank turned down his invitation because she will most likely be attending family function tonight. 일단 봤을 때 조시는 inform 알렸다. 나에게 뭘? 그의 계획. 어떤 계획입니까?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게 ask out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데이트 신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샬롯을 오늘 밤 데이트에 신청하기로 하는 계획을 나한테 알렸다. 자, 그러나 데이트 신청인데 그러나 나는 warned, 그죠? 경고했다. 그에게 대절이야를 경고했다. 뭘 경고했죠? 그녀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거절할 거라는 것을, 거절해야만 한다는 것을, 당연히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에게 알렸다. 왜냐하면 그가 뭐 할 거기 때문에, 그죠? 아마도 가족 행사를 오늘 밤에 할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가족 행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의 초대를
할지도 모른다가 가장 부드럽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타입이에요. 해석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가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물론 can이라는 것도 의미가 좀 되지만 거절할 수 있다가 보다는 거절할지도 모른다가 좀 더 부드럽잖아. 왜냐하면은 가족 행사가 있을 거기 때문에라는 것은 있다라는 것도 무조건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60% 이상 가족 행사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하는 거지 100%는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거절할지도 모른다가 가장 낫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B, might로 정도로 보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구문 분석인데 이건 좀 암기를 하면 되게 좋고요. 이런 거는 좀 알아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inform이라고 해서 inform도 있고 여기는 뭐도 있죠? 많이 나온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accuse도 있고 convince도 되게 많이 나오고 warn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advice도 마찬가지고 remind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A of B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 A는 명사 구일 때 B도 명사 구일 때 여기 명사 구가 두 개가 나올 때 A에게 B를 알리다라고 할 때는 가운데 of가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A에게 B를 동사하다라는 의미로는 몇 형식도 가능하냐면은 4형식 표현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I give him an apple 해석을 하면 나는 준다 그에게 사과를 준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A에게 B를 동사한다 되는데 근데 이렇게는 쓸 수 없어요. I inform him the secret. 나는 알려주었다 그에게 그 비밀을. 이거는 땡 틀렸다. inform 같은 거 accuse, convince, warn, remind는 명사 구가 두 개가 나면 무조건 여기다 뭘 넣어줘야 됩니까? of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명사 구일 때. 그러면 사형식이 불가능한 거냐? 즉, 이 inform, accuse, convince, warn 같은 거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못 나오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조건이 있어. 그때 뭐냐면 A라는 게 사람으로 간접 목적어가 나오고 B가 대절 이하로 이렇게 나오면은 대절 주어 동사 형태로 나오면은 B가 이러면은 사형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봤을 때 원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랑 겹치죠. 그러니까 여기랑 겹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원 A of B로 쓰였다는 얘기고 이거는 원 A 대절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이 A라는 건 그 뭐겠어? 사람이겠지. 그죠? 사람이라고 나올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즉 사형식도 가능한데 그때는 조건이 있다. A가 사람이 나오고 B가 이렇게 대절이 나와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볼까요? Although his car had GPS, 그의 자동차가 GPS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헬베트는 still thoroughly studied the route to his girlfriend's house in Edilsville beforehand. 그죠? 그 헬베트는 철저하게 공부를 했다. 뭘 공부를 했다? 그죠? 그의 여자친구의 집으로의 루트를 열심히 공부를 했다. 여기에 있는 대명사니까 넘어가고. 자, 그는 친숙하지 않았다. 그 도시에 친숙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했다? 두려워했다. 뭘 두려워했다? 자, 중요한 거는 친숙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기서 힌트가 좀 될 수 있는 게 몰랐다는 얘기지.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가 잘못된 길을 가질 수도 모른다는 것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두려워했다가 가장 맞는 거 아닙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B번이 되겠지. 가질 것이라는 거, 이거 A번 왜 틀릴까요? A번이 왜 틀리냐면은, 여기서는 was afraid가 과거가 나왔죠. 그럼 he 다음에도 과거의 동사의 형태가 나와야 되니까, 아마 would 정도로 나오면 되겠지만, will 정도로 나오면 틀렸다란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would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would는. 뭐야? 방송, 실수죠. 그러니까, will은 안 되죠. would는 오히려 될 수도 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제가 과거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will 자체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 A번 틀렸고. 그가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물론 can도 되지만은, 근데 can이라는 것은 조금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쓰려면 아마 must, could 정도로 나와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가 잘못된 길을 가질지도 모른다라는 약간의 이제 추측이 제일 맞겠죠. 그 추측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추측에 대한 답이 can이나 may라고 나왔다. 혹은 might라고 나왔다. 그럼 당연히 추측에 대한 용법은 이게 더 강하기 때문에 이걸 고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can은 우리가 뭘로 해야 돼? 가능성, 할 수 있다라는 게 의미가 나오면 can을 고르면 되지만 추측일 때는 may나 might를 오히려 고르는 게 훨씬 더 정답에 가깝다. 물론 추측도 있지만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might가 제일 맞습니다. 답은 B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자, 그럼 be afraid는 우리 뭐뭐를 두려워해다 라고 해서 be afraid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be afraid가 만약에 뒤에는 대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of 다음에 ing나 명사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를 무서워하다, 대절이야를 무서워하다 이렇게 두 가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core 3 must랑 그 다음에 have to 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강한 명령과 의무를 나타낼 때 쓴다고. 부정형은 must not은 mustn't로도 바꾼다는 얘기고 뭐뭐 해선 절대 안 된다는 금지의 뜻을 나타낸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필요, 의무, 당연, 뭐뭐 해야만 한다는 의미로 쓸 때 must를 씁니다. 그래서 we must not smoking. 우리는 담배를 죽어도 피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must란 표현은 해야만 하다도 있지만은 must를 똑같이 해야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언어로 다른 조동사가 있다. 그게 have to다. have to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must는 조동사 must는 이제 현재형이 있지만은 과거형 must는 따로 없어요. 따로 없어 must는. 근데 have to는 현재형은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고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의미를 쓸 때는 뭘로 가능해요? had to 부정사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미래형도 없어요. 미래형도 must는 없어. 근데 have to는 will, have, 투부정사로 미래형을 나타낼 수 있어요. 약간 되게 뭐랑 비슷해요, 아까? be able to랑 비슷하죠. be able to 부정사가 can 대신에 쓸 수 있는데 can은 현재형밖에, 그러니까 이제 can은 이제 조동사 두 개가 연달아 못 쓴다고 배웠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must도 조동사 여러 가지 못 쓰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다. have to를 이용해서. 약간의 be able to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오케이. 근데 이제 must랑 have to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죠? 일단 이제 공통점은 뭐뭐 해야만 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부정형을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부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must not은 뭐뭐 하면 안 된다는 의미지만, 우리 have to의 부정형은요, have not로 못 씁니다. 이것도 하나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이거의 부정형은 무조건 어떻게 해줘야 돼요? don't나 doesn't, didn't have to 부정사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ave to의 부정형은 have not to가 아니고 don't have to가 되는 거고 뜻도 바뀌어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정도 바뀌니까 이것도 하나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have to가 조동사로 쓰일 때 뭐뭐 해야만 한다지만 부정형으로 쓸 때는 don't have to be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문 보면 너는 뭐 할 필요 없다. 이 편지를 또다시 쓸 필요가 없다 라고 했을 때는 you need not rewrite this letter 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또 must는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강한 추측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강한 추측 뭐 있었죠? must have, pp도 있었죠? 그죠? 뭐뭐 했었음에 틀림이 없다는 강한 추측. 또 cannot be도 뭐뭐 일리가 없다 기억나십니까 아까? 이것도 강한 추측인데 must be 자체도 끝판왕의 강한 추측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다 라 보시면 됩니다. 자,
must랑 have to의 비교는, 그죠? 이거는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must는 내 자신이 하고 싶을 때, have to는 내 자신이라기보다는 타자에 의해서 해야만 할 때를 have to를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I must see my boss. 난 나의 보스를 만나야만 해. 라는 것은 나의 의지로 만나고 싶다는 얘기고, I have to see the boss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보스를 봐야만 할 때는 I have to see라고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사족이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끝판왕, 만렙은 must입니다. 만렙. should가 쪼렙이에요.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뭐뭐 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가장 끝판왕이 must, 아주 100%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must not이랑 have to 부정사랑 아까 뜻부터 약간 다르죠. must 뭐뭐 하지 말아야만 해. 그리고 have to는 뭐뭐 하지 않아도 돼. 뭐뭐 할 필요가 없어 라는 의미가 좀 틀리다는 게 아까 배웠던 게 밑에 나오니까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조동사는 해석이 돼야 돼. 해석이 안 되면 못 풀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 해석하십시다. My professor, 나의 교수는 lives, 삽니다. 어디 옆에 삽니까? 옆에라기보다는 몸에 의하여가 낫겠네요. 특정한 원칙에 의해서 삽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내가 have to try, have to apply.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신의 삶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라는 특별한 원칙에 의해서 삽니다. 그는 믿습니다. 뭘 믿죠? 대절이야를 믿습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그죠? 행동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뭐 할 거라는 것을, 그죠? take action on behalf of those paralyzed by inaction. 행동을 못하는 거에 의해 마비된 사람들을 대표해서 유모를 대표하여 됐습니까? 뭐 해야만 한다.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가 제일 맞겠죠. 취할 것이다가 아니고 취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취할 것이다가 아니고 왜냐면은 이 부분도 힌트가 되겠죠. 왜냐면은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적용하도록 노력해야만 해 라는 거는 내 혼자 열심히 노력해야만 해 라는 걸로 산다는 얘기고 뭐에 대표해서 행동을 할 수 없이 마비된 거에 의한 마비된 사람의 대표에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가 제일 부드럽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 됩니까? must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도 아니고 취해야만 한다이기 때문에 must가 맞습니다. 취할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또 대표하여라고 해서는 약간의 의무가 있죠. 약간의 의무. 대표해서 라는 거로 힌트를 보면은 정답은 must밖에 없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해서 자,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시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암기라 하겠죠. try ing는 시험 삼아 부의하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합시다. try to 부정사는 시도하다, 노력하다고 try ing는 시험 삼아 부의하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니까 꼭 좀 암기하면 좋을 것 같고 동격의 대시라는 것은 선행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거든요. 완전한 문장. 그러면은 이 대절은 이 선행사를 똑같이 꾸며주면 돼요. 주어가 동사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 나올 때도 뭐뭐 하는 정도로 꾸며준다 그랬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뭐 하는으로 꾸며주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봤을 때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그죠?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왔다는 원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게 동격의 대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1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사람은 16번째 이탈리아 아티스트인 이 사람은 가지고 있다. 높은 기준을 뭐에 대한 조각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뭘 주장을 했죠? 대절이야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 조각상이 그죠? 블랭크 자 모든 변으로부터 특별히 동등하게 블랭크 아름다워
아름다울 것이라는 것을, will은 그렇게 되겠죠? 아름다울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름다워야만 한다는 것을, 아름다울 것을 주장했다. 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높은 뭘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힌트가 나오죠. 높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니까 좀 약간 고지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조건 어떤 모든 면으로부터 다 아름다워야만 해가 제일 맞겠죠. 왜냐하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답은 3번 하면 됩니다. 이것은 그렇죠? 행동에 옮겨집니다. 어디에서? 그의 마스터피스에서. 어떤 걸작이냐면 그죠? 아주 세세하게 모든 면에서 세분화되어 있는 그의 마스터피스에서 이것은 exemplified. 그죠? 뭔가 이제 이야기 됩니다. 행동이 옮겨집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0번 정도로 보시면 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ill과 would의 용법인데 will과 would는 기본적으로 will부터 먼저 볼게요. will은 그죠? 미래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거고 의지 같은 것도 많이 쓰인다. 그러니까 우리 GTF에서는 will은 의지나 미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will 첫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죠? 주어의 의지. 뭐뭐 할 작정이다, 뭐뭐 하겠다라고 쓰이는 거고 I will do my best. 난 최선은 다할 거야 라고 해서 약간 미래를 나타냈다. 그 다음에 단순 미래를 추측할 수도 있다. I will be fine tomorrow. 나는 내일 조금 좋을 거야 라고 해서 will은 약간 50% 정도 미만의 어떤 뭔가를 추측할 때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be going to 우리 이거는 그 진행형 할 때 했는데 그죠? be going to는 뭐뭐 할 작정이다 라고 해서 우리 몇 페이지에서 배웠었죠? 한번 저번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진행형, 현재 진행형도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가 be going to 부정사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will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100% 할 거라는 거를 나타내서 쓴다 그랬고 제가 이건 한 60% 이상이라고 그랬다 그랬죠. will은 50% 미만 정도를 우리가 확률을 가지는 것을 할 거라는 미래에 나타내는 의미를 쓴다고 했던 건 기억나시죠? 전에 했었죠? 이게 한번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이거 정도 보시면 돼요. 현재 진행형의 미래시 대용에서 왕래 발착을 나타내는 동사가 현재 대형으로 쓰이며 가까운 미래의 일을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은 왕래 발착이라는 것은 도착, 출발, 그 다음에 왕래, 왔다 갔다 라는 것을 나타낼 때는 진행형으로 써도 미래적인 걸 표현할 수도 있다. 자, 케빈은 올 것이다, 나를 보러 올 것이다 라고 이거는 coming은 왕래 발작 동사죠. 오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진행형도 약간의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은 미래시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전에 했었고 근데 이거는 약간 몇 프로 이상 100% 정도를 무조건 할 것이다를 나타낼 때 쓰는 거였고 be going to 부정사는 한 60% 이상 정도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will이라는 것은 이제 한 50% 이하 정도.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사용은 그죠? 뭔가 확정된 미래 일을 나타낼 때 현재형을 쓰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확정됐냐? Tomorrow is Sunday. 내일은 일요일이다. 무조건 일요일이 확정될 때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will이라는 게 미래로 쓰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미래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뭐 있냐? will이라는 건 추측이 있죠. 아마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해서 추측이 있고 습관, 고집, 경향도 있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쑥 읽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 강아지는 will bark, 짖을 것이다.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짖는 경우가 있다. 뭐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창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고집. 좀처럼 열리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고 고집이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accident will happen. 일어나는 라고 해서 뭔가 경향을 나타낼 때 will을 쓰기도 한다. 상대 의지를 묻는 경우 할 겁니까? Will you study English tomorrow? 그 다음에 의뢰 will you open 해주시겠습니까? 권유 will you have? 그다음 무언가 거절하고 싶을 때는 will not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will에 이렇게 많은 용법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냥 미래를 나타내는 거 쓰는 게 will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would죠. would는 will이랑 되게 비슷하지만
would만의 특별한 의미로 쓰인다는 건 밑에 나오겠지만은 습관을 나타낼 때 뭐뭐 하곤 했다라는 걸 나타낼 때 우리가 would를 쓰기도 합니다. 불규칙적인 습관인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would랑 used to 부정사랑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차이점을 지금 보도록 할게요. 자, used to 부정사는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이에요. 규칙적인 습관. 근데 우리가 would V는 그렇죠? 잠시만요. 불규칙적인 습관이 죄송합니다. would가 규칙적인 습관이고요. used to 부정사가 불규칙한 습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잠시만 제가 헷갈렸네. 다시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은 뭘로 쓴다? 우리 used to 부정사를 규칙적인 습관이고 그죠? 표시를 제대로 해야겠죠? 불규칙적인 습관은 would로 나타낸다. 이 두 가지를 좀 암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불규칙적인 건 would, 규칙적인 건 used to 부정. 그러니까 I used to drink so much while young 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술을 규칙적으로 많이 마시곤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I would drink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마시긴 마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불규칙적으로 많이 마셨다. 그러니까 used to는 뭐 일주일에 뭐 정확히 월수금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월수금 이 정도의 술을 마셨다고 뭐 우드 드링크는 뭐 이제 뭐 불규칙적으로 랜덤하게 근데 술을 마시곤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확인해 볼 것은 우리가 used to 부정사는 우리 뭐뭐 하곤 했다라는 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근데 헷갈리지 마세요. 이 used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같이 암기하면 좋을 것 같고 또 be used to 명사나 ing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3번에 아까 이제 부탁의 표현 would you, will you 라고 해서 would you는 will you보다 좀 더 공손한 표현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그렇게 박명수 씨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would you라는 것은 조금 공손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강한 의지가 나오면은 뭔가 바라다일 때도 wish to, 뭐 would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제 the person who would search for pearl must dive deep. 그러니까 진주를 찾고 싶은이라는 뭔가 wish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뭐 주어의 고집, 뭐뭐 하려고 했다. He wouldn't go to the department with her. 그는 그녀와 함께 백화점을 가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뭔가 뭐도 있다? 약간의 고집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Our company는 뭐 중에 있습니까? 몇 가지 특별한 회사들 사이에 있습니다. 뭐라고 인지된 18번째 Annual Business Award에서 인지되어진 몇 가지 회사들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워드가 어떤 어워드냐면은 눈에 띄는 사업을 인정해주는 각각의 산업에서 거꾸로 각각의 산업에서 눈에 띄는 사업을 인정해주는 18번째 Annual Business Award에서 인정되어진 몇 가지 회사들 사이에 우리 회사가 끼어 있네요 라는 얘기죠. 우리의 회사의 경영진들은 블랭크 날아갈 것이다, 날아갈지도 모른다, 날아갈 수 있다, 날아갈 수 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next week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죠?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미래에 next week이기 때문에 갈 것이다가 제일 맞는 거지. 따라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다음 주에 갈 것이다라는 것은 미리 가장 맞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건 약간 시제랑 비슷비슷하죠. next week가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위를 골라주는 경우 약간의 시제랑 비슷하지만 뭐 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딴 건 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 would라는 것은 갔을 것이다라는 약간의 그죠? 갔을 것이다라는 약간의 조동사의 미래 과거 형태니까 뭐 별로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답에서는 그리고 우리 이제 구문 분석할 때 어떤 게 나오냐면 이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투부정사에 우리 한번 한 적이 있어요. to be recognized는 태가 무슨 태예요? 이거는 to 다시 지우고 to recognize라는 것은 이거는 능동태죠. 태가 to be recognized라는 것은 무슨 태예요? 이거는
수동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인지되어진이라는 무슨 태입니까?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 펌을 꾸며주니까 인지되어진 회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가도록 할게요. 우리의 회사는 22번 했죠. 뭐야? 22번. 22번까지로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이 끝이 나네요. 더 준비된 것 같은데 똑같은 거여가지고 그죠? 똑같은 페이지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동사를 한번 배워봤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조동사를 배웠습니다.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그죠? will, can, could가 많이 나오고 may, might도 많이 나오고 will, would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뜻들만 알면은 문제를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좀 자세히 봐서 오늘 조동사에 대해서 많이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세 번째 단어 조동사 should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사프 공무원 영어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